강동구 도깨비터 교회담. 밤마다 신음소리를 내는 부인. 이 이야기는 DC인사이드 공포이야기 갤러리에서 제보받은 사연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. 강동구 끝자락 땡땡역 4번 출구 쪽에는 시장이 하나 있었어.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와 시장 터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제법 큰 규모를 자랑하던 전통시장이었어. 시장 안쪽 깊숙이 들어가면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부터 원 주민들이 거주해온 오래된 주택이나 상가들이 많은데, 이 이야기는 나와 친한 형이 들려준 그곳에 있는 한 빌라에 대한 이야기야. 그 빌라의 지하층에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떠돌았던 괴담 혹은 소문 같은 게 있었어. 그 빌라의 지하는 도깨비터고 도깨비가 그 집에 사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얘기였어. 그래, 흔히 듣던 도깨비터 괴담인가 보다 했는데 그 형이 들려준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던 도깨비터 괴담들과 약간 다른 점이 있더라고. 이 집에 사는 사람에게 금기로 내려오는 것이 3가지가 있어. 첫 번째, 집 안에서 절대 메밀묵과 막걸리를 먹어서는 안 된다. 메밀묵과 막걸리는 도깨비들이 좋아한다고 알려진 음식이잖아? 그런데 의아하게도 이곳에서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. 왜 그런가 이유를 물어보니 그건 형도 모른다고 하더라. 두 번째, 그 집에 사는 동안에는 절대 무당이나 스님을 찾아가 점사를 보면 안 된다.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기에 이유는 잘 모르지만 절대로 점사를 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. 세 번째, 그 집에 5년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. 내가 알던 도깨비터 괴담은 보통 10년인데 여기는 5년이었어. 5년 이상을 그 집에 살게 되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을 겪게 된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인가? 그 빌라의 주인은 지하층에 세입자가 들어와 2년 거주한 후 재계약 시즌이 돌아오면 첫 번째 재계약은 군말 없이 해주었지만 두 번째 재계약은 절대 안 해주고 다른 세입자를 받는데 4년을 살면 무조건 강제로 나와야 했다는 얘기야. 그런데 이 형이 들려준 이야기의 주인공 가족은 무려 그 집에서 7년을 살았대. 이야기는 부부가 그 집으로 이사 오기 전으로 거슬러가 본래 그 집의 부부는 시장에서 치킨 장사를 했었는데 그리 부유한 편은 아니었대. 입에 풀칠만 겨우 하며 살 정도였다고 하더라고. 딸과 아들이 여름 교복 한 벌, 겨울 교복 한 벌로 버틸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던 거지. 그런데 문제의 집으로 이사를 간 후 상황이 완전 바뀌게 돼. 우연의 일치인지 이사를 하고 나서 치킨집이 방송에 나오게 되면서 맛집으로 소문이 났고 주문량을 감당하기 힘들어 옆 가게, 옆 가게를 사들여 시장 내에서는 가장 큰 치킨집이 된 거야. 그 집 부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시장 내에 갈빗집, 국밥집, 카페 등을 인수하며 말 그대로 돈을 쓸어 담게 되었어. 그리고 그 집의 계약 기간이 끝나가던 시점, 그러니까 그 집에서 산지 4년이 다 돼가는 때였어. 이사를 해야 되는데 때마침 좋은 조건에 나온 다른 가게를 계약할 기회가 있었기에 부부는 고민을 하게 돼. 현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사를 가야 하나? 아니면 집주인에게 어떻게든 빌어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고 돈을 더 벌며 5년을 꽉 채우고 나가야 하나?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 뜻밖의 일이 생기며 고민이 해결되었어. 바로 집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야. 그 빌라는 주인 할머니의 딸이 상속받게 되었고 딸은 군말 없이 재계약을 해줬어. 그 후 1년이 무탈하게 지나갔어. 그런데 5년차가 넘은 시점에도 아무 일이 없는 거야. 그래서 부부는 5년 넘게 살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닌가? 역시 미신이었겠지? 하는 생각이 들었어. 그때쯤 서서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. 운영하던 식당들에서는 맛이 변했다, 식중독에 걸렸다는 등 손님들의 클레임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오는 거야. 시간이 더 지나 예전에 그 잘나가던 음식점들은 어느 순간 손님이 끊겨 파리만 날리게 되었어. 게다가 벌어놓은 돈은 주식 투자 실패 등의 이유로 없어져 갔대. 결국 자금의 압박을 받은 부부는 인수했던 가게들을 그대로 하나둘씩 팔 수밖에 없었다고 해.
게다가 그것도 힘든데 첩첩산중으로 항상 건강하던 그 집의 부인은 그 시기에 갑자기 원인 모를 병을 앓게 되더니 몸이 안 좋아서 집에만 계시게 되었어. 그러던 중 어느 날 당시 중학생이던 이 집의 아들은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. 아들은 화장실을 가려고 방에서 나왔는데 어머니가 계신 큰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. 그래서 문을 열어봤대.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돼. 어머니가 잠을 자는 것처럼 바른 자세로 누워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. 꼭 에로 비디오에서나 보던 그런 소리였대. 그런데 그것이 그날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일주일에 2-3번 정도는 그랬다고 하는 거야. 아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미칠 노릇이지. 그러다 그 집 딸도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둘은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야 하나? 하고 서로 고민을 했대. 그 형의 얘기로는 아마 망해가는 집안을 어머니가 도깨비에게 몸을 바쳐서라도 살려보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?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해. 그러던 중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아버지가 결국 그 광경을 목격했다고 해. 그 후 두 분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곧 크게 싸우시게 되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당분간 아들은 할아버지 댁에, 딸은 큰이모 집에 살게 되었어. 그 얼마 후 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. 들리는 얘기로는 전학간 학교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를 비관하여 자살했다고 하더라고. 그 시기와 비슷하게 부인은 정신이 살짝 이상해졌고 남편은 빚에 쫓겨 집을 나가버렸대. 금기를 어긴 대가로 결국 한 가정이 해체돼버린 무시무시한 이야기지.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와, 내가 사는 지역에도 이런 괴담이 있구나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이 얘기를 들려준 형의 이야기가 아닐까? 하는 생각이 들어.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어린 시절 놀러갔던 그 형의 집이 그 빌라 혹은 근처였던 것은 확실하고 그 형의 집이 치킨집을 했었고 그 형의 누나는 자살했고 어머니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셔서 요양병원에서 모시고 있어. 현재는 그 형과 연락이 되지 않지만 어떻게든 잘 살고 있기만을 바랄 뿐이야.